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AI 쪽이었으며 지금은 범용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지금 낸드하고 D램 쪽 구도가 회복 신호가 여러 가지가 포착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해드렸고 스팟 가격입니다. 물론 고정거래가로 이렇게 기업들이 계약을 하겠지만 이 스팟가 하루하루 데일리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7일부터는 일부 상승하더니 8일부터는 계속해서 반등 추세가 D램 쪽에 나오고 있고요. 낸드 요즘 어제 그제 2%씩 올랐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어떤 포인트에 맞추고 계세요? 지금 ARM이라는 예, IP 설계 회사, 이제 반도체 회사가 간밤 미증시에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많은데 유통 물량이 좀 적고 그래서 말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ARM 상장 관련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죠. 네, 손정희 씨가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돈이 없어서 IPO하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쪽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엑싯을 위한 그냥 상장이었기 때문에 뭐 약간 폄하하는 쪽도 있고요. 그것도 없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쵸? 이제 팔려고 네. 인수를 했는데 한번 뭐 매각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원래는 예. 조금 더 키워서 매각을 맞아요. 했어도 되는데 지금 예.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좀 경영난이 좀 안 좋죠. 예. 위워크도 좀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자초된 게 있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훈풍이 불 때 이제 좀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매각 시도는 엔비디아도 살려고 했었죠. 예, 근데 독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살려고 한 1년 반 노력했는데 결국엔 미국 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죠. 그래서 독점, 이제 독점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ARM을 엔비디아가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인수의 매력이 있었던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이것까지 인수하게 되면 거의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거의 독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위 얘기 속된 표현으로 하면 혼자 다 해먹는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렇게 될까봐 이제 그 제지를 했고 오히려 이제 단독 상장을 이제 단독 IPO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쪽에다가 왜 그러면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AI 반도체 차세대 모델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ARM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여전히 좀 좋게 보는 쪽은 75불 미치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여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부정론보다는 증권가에서는 긍정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지금 ARM의 폭등이라는 거는 결국엔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도 ARM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메모리 지금 뭐 이 ARM에 가려졌지만 마이크론도 간밤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은 결국에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락하지 않고 자리를 버텨주면서 우상하는 기조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에 이제 그런 시장 기대감이 반영 중인 거고. 그러면 확 왜 못 올라가냐? 그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떨어뜨리기에도 애매한.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도 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2,600선 돌파가 사실은 되더라도 다시 6,600선을 언제든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서로 이제 더하기 빼기가 좀 비슷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 종목장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중소형 작은 종목들 중에서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오늘은 이제 중국의 지준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반도체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직도 확인하고 있죠, 바닥을. 예. 근데 그만큼 이제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생각보다 항상 기대보다 시장은, 그러니까 현실이 기대보다 빨리 뭔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나면 아마 조금 더 빨리 가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 본다면 음.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두 종목 중에 뭐 하나 원하시는 거는 조금 일부 비중은 들고 가셔야 나중에 소외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아, 투톱 중에 하나는 있어야 예, 한다. 그건 있어야 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삼성전자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8만 원대 사서 뭐 단가를 많이 낮추셨다 그래도 아마 지금이 본전 정도나 아니면 뭐 그 비슷한 수준 마이너스 예. 한 5% 플러스 5% 사이 정도 되실 텐데 그래도 여전히 좀 지금은 갖고 계시면 충분히 이제 뭐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영역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업황이 돌기 시작하면 사실은 반도체가 특히 DRAM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좋을 때는 뭐 60%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산품이기 때문에 찍어내기만 예. 하면 되죠. 어차피 예. 생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가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마진율이 10%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뭐 적자에 팔 수도 있고 예. 어떨 때는 뭐 50%, 60%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은 이제 돌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판매 가격이 예.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돼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사실은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점점 좋아지고 뭐 도저 컴퓨터도 HBM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럼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RAM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결국 예, 모든 연산하는 반도체에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예, 그럼 결국에는 뭐 이쪽은 그냥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의 예, 문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서밋님께서 삼성전자가 암 이슈로 가는 건가요? 하셨는데. 암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가 돌아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RM이 25% 폭등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ARM이 상장하면서 그 기대감이 같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꽤 빠르게 업황 턴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대장 중에서 압축해서 이제 가져가는 전략 안정적으로 주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혹시 안 보시나요? 뭐 일단 작은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장비나 뭐 소재나 지금 보면 시세가 한 번씩 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덜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장비주들은 아직 투자가 뭐 이렇게 열심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좀 딜레이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은.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뭐 제가 계속 좋다고 얘기했던 한미반도체도 지금 계속 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 한번 쭉 쳐보시면 2배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 네. 이게 숫자로 찍힌 다음에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은 너무 급하게 덤비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이 중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예,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거리두기 하면서 천천히 보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였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 감산 예년보다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9월부터 철강제 계절적 성수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몸집 가벼운 종목들이 시세가 꽤 최근 한 달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이 먼저 묵직한 기업 가운데서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철강주가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이슈들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최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은 한 13개 나왔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로 소비재 중심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도 저번에도 굉장히 좀 1년짜리만 낮췄고 네. 폭도 시장 기대보단 적었습니다. 5년짜리까지 같이 할 거라 했는데 네. 안 했죠. 지금 지준율을 지급 준비율을 0.25% 줄여준다는 거는 돈의 유동성을 더 늘리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예. 이유가 공급 과잉이죠, 결국에는. 근데 중국의 이제 일부 이제 기업들이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 세계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철강제입니다. 비중 높죠. 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우리 기업들은 지금 조선업이 워낙 좋은데 거기 후판 가격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선업이랑 여전히 조선사랑 뭐 싫어하죠, 당연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철강주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 PBR 이제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한 0.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뭐 가격은 싸죠. 싼데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사실 철강주들은 못 움직인 건데, 근데 앞으로 경기가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올라가고, 네. 중국발 뉴스가 좋은 게 나오면 올라가고, 또 그게 잠잠해지면 빠지고 실망하면 이게 네.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철강주를 사서 내가 뭐 한 2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작은 철강 종목들도 이제 일부 하이스틸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신스틸. 신스틸도 그렇고 이제 다 예. 뭐 미국에 뭐 공장이 있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여러 이제 반덤핑 관련된 이제 규제들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이거에서 네.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규제를 하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뭐 강간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올라가는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 테마. 예, 그게 이제 숫자로 예. 진짜로 엄청 많이 팔린다든지 예. 뭐 중국산을 아예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지금 관세는 더 부과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어지니까 좋아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예. 당분간 중요한 건 네.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됩니다. 전방, 자동차, 조선, 건설. 제일 중요한 게 건설이죠. 건설이죠. 예. 예, 근데 건설은 아직 별로 안 좋죠. 예. 예, 그래서 건설이 살아나야 사실은 철강주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설. 게 중요하고요. 조선은 어차피 예. 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철강 수요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현대제철에서 다 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철강주들은 당분간 조금 보수적으로 예, 반등이 나오면 팔았다가 그다음에 네. 또 빠지면 좀 샀다가 왜냐하면 워낙 PBR은 낮으니까 그 예. 가능하다라고 이제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 밸류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아주 큰 기대감을 걸기에는 아직 전방 산업인 건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예외죠, 사실은. 예, 여기는 그냥 철강이 캐시카우고 지금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죠. 예, 모멘텀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이쪽은 철강주로 보면 안 되고 철강 산업까지 좋아지면 더 좋아진다 정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투자 뭐 의견은? 지금은 당분간은 저는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 옆으로 네.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쪽 sek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도 중립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중동 이슈가. 아니, 우리나라 사실은, 이거 사진 예전에, 예. 이재용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가 사우디를 가나 네옴시티 총력전 네, 걸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각종 총수들이 쫙 앉아있죠. 네. 이제 건설주도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일부러 하잖아요. 유가 올리려고. 유가 올린 속내가 뭔가
프로젝트 투자하려고 인프라 깔고 네옴시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로직을 연결하면 사실은 뭐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네.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단기 테마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네.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싸고 잘 만들어주니까. 가성비도 좋고. 예, 가성비가 좋다. 근데 문제는 가성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돈을 못 법니다. 그 예전에 네. 2010년에 중동붐 있을 때 그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막 그러니까, 좋았어요. 막 다 수주 따내오고. 그쵸. 나중에 보니까 마진이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돈을 벌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수주를 하더라도 그 안에 현장 노동자 쓰고 하고 하면 사실은 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년 동안 찾아보면 내용을 네. 보면 건설회사들이 가서 뭐 플랜트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예. 사실상 보면 적자였거든요. 였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찐 수혜가 되려면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네옴시티가 예. 그러면 오히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오히려 IT 회사들이 그러니까 전자 관련된 IT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돈을 더 벌 수 있다. 아, 맞네요. 예. 지금 중동에서 네옴시티하고 그 안에 프로젝트들 맞습니다. 보면 모두 그 ICT로 신재생으로 발전을 하는 도시 구상이 하나 있죠. 그게 더 라인인가요? 그리고 뭐 통신망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최첨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그 도시 전체를 네이버 사옥처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IT. 그쪽에서 IT 쪽에서 돈을 더 벌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건설이나 인프라 쪽은 예.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부 지금 중동 쪽에 건설 관련된 수주를 보면 네.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사우디랑 관계가 또 좋죠. 관계가 지금. 좋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영광을 누렸었던 건설 인프라 테마이들보다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IT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그러면 네이버사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수혜주를 찾기는 좀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기반부터 먼저 깔아야 되니까 건설 네. 인프라가 먼저 돼야 나머지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뭐 네이버는 이 네옴시티 말고도 여러 기대가 있으니까 뭐 네이버가 가장 찐 수혜가 되지 않겠나 찐 수혜. 나중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게 중동이 좋아하는 게 뭐죠? 엔터, 게임, 컨텐츠. 이런 것도 우리나라 거 좋아하고. 그렇죠.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좋아하는 거랑 예. 실제로 돈이 버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예. 어디를 초이스할지는 좀 삼성전자도 여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삼성이랑 또 관계가 좋죠. 통신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통신기기도 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섭부르게 네. 관련주해서 막 이렇게 따라붙으시는 거는 테마로 움직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건 좋은데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있다. IT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거 결국에는 거기도 반도체 필요하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그렇죠.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로 봤을 때 뭐 중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교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 그쵸. 전력 기기 이쪽은 미국 이슈로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 전력기기 예. 관련된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제가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00원 뭐 이럴 때부터 봤는데 지금 뭐 2만 원대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근데 그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수주 또 따내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근데 이제 변압기. 그게 얼만큼 반영했느냐 이제 숫자를 계산해가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뎌질 수 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건설 기계도 기대는 많은데 건설 기계가 교체 수요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발 관련돼서 네. 더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예. 이게 추가적으로 네옴시티에서 만약에 중장비가 엄청 필요한데 중국 기업들이 그 일감을 토목공사를 따내서 예. 우리 건설 기계를 쓰면 네. 또 한 번에 또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경쟁 회사들도 있으니까 뭐 유럽에 볼보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에도 건설기계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일본도 있고 네. 이제 이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다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장밋빛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지만 리스크는 항상 있다라는 부분을 좀 뭐 염두에 두실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으시네요. 네, 왜냐면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나 건진 것 같은 느낌.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 그때그때 필요하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 대기 자금,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될 만한 대기 자금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의견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달은 그닥 그렇게 재미없는 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시적으로 튈 때 사실은 갖고 계신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가면 한 번씩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두셨다가 또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연말에 예. 그래서 그때를 좀 대비해야 되는 달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 시기라는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